지금 전체적으로 비만 당뇨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당연히 시장성이 큰 것도 맞지만 시장성이 큰데 이 치료제들의 적응증이 확정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 만병통치약을 맞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큰 질환에서 적응증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장 전망치도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을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것이고 영업이익 단에서 이게 남는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원리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하나 연구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네, 요즘 바쁘시죠? 네, 뭐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시다는 소식 제가 감사합니다. 듣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유튜버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꽤 되시지 않았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동안 또 상당한 어떤 발전과 네. 인기와 참 바쁘게 지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자세하게 짚어주실 텐데 일단 1월 리뷰 새해 들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2월에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부탁드려볼까요? 1월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시작이 되었고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8일에 시작이 됐었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텍들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바이오의 경우 좀 금리 이슈가 크게 반영이 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학회라는 큰 모멘텀이 바이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1월 이후에 큰 학회가 3개월 동안 없습니다. 이제 네. 4월에 AACR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3월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글로벌 빅파마들도 최근에 M&A랑 라이선스 딜을 작년 말 대비 조금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2월에 계약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과하게 많았다 보니 지금은 그냥 딱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찌됐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이 우리는 얼리 스테이지, 얼리 디벨롭먼트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살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8, 9군데가 해줬어요. 그만큼 이제는 상용화된 파이프라인보다는 임상 1상, 2상 혹은 뭐 많이 가도 3상 이전에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서호도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M&A랑 라이선스 계약 조금 더 다시 늘어나게 되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까지도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금리가 조금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신약 승인이 3월부터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글로벌리 큰 이벤트가 없다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닌데요. 이제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그냥 중점을 두는 게 맞아 보이고 3월 14일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조금 관심을 받거나 혹은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HLB도 3월 말에 파이널 리뷰가 있다라고 해서 그에 따른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좋아질 수 있는 요소는 그래도 2월 말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에 있는 학회가 뭐죠? AACR입니다. 근데 AACR도 네. 초기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항암제 개발 기업들이 많이 갑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큰 화두는 여전히 비만 치료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도 소식 전해드렸는데 일라이릴리가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선도업체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 이 생산 거점 확보에 좀 열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움직임과 어떤 점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여전히 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모두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공급이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공급이 정말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뭐 내년에 이제 자체 공장부터 혹은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해서 이제 늘어날 전망인데요. 지금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게 결국에는 비만과 당뇨 분야의 성장세가 가팔라서라고 합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의 컨센서스 상회는 예상이 되었었는데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서 네. 설마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정말 호실적을 발표해줬고 네. 뭐 EPS 단에서도 정말 실적이 너무 좋았고 당뇨와 비만 쪽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게 이제 마운자로의 경우도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거의 26% 정도 상회를 할 정도로 정말 실적이 잘 나왔고 이제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제 이름인 이제 젯바운드의 경우에도 26% 정도 상회를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만 당뇨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당연히 시장성이 큰 것도 맞지만 시장성이 큰데 이 치료제들의 적응증이 확정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이 만병통치약을 맞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던 건 어제 일라이릴리가 메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이상 데이터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GLP-1이라는 이 만병통치약이 메쉬에서도 위약군 대비 거의 70% 이상 좋은 효과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만큼 메쉬 임상 이상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렇게 되면 적응증 확장이 한 번 더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P-1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수용체 작용제 이렇게 말하고 그쵸. 그렇죠. 네, 요게 이제 만병통치니까, 그러니까 비만 되고요, 당뇨 되고요. 지금 이제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임상 3상 진행 중인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도 최근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정말 작은 질환부터 해서 적응증을 뭐 10개까지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크게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도 자가면역 질환 한 10개에서 뭐 13개까지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GLP-1은 오히려 시장이 큰 질환에서 적응증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장 전망치도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관련돼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트렌드에 따라가야죠.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맞춤, 네. 한국 맞춤 비만약을 개발 중이고, 사실 글로벌 기업들 대비 체중 감소율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훨씬 더 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복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경구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편의성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제를 비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뇨나 다른 걸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투여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이번에 데이터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국내 출시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지금 GLP-1 유사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보여주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GLP-1 유사체, GLP-1의 GIP 이중작용제를 보유하고 있고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로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인벤티지랩과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2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상 데이터 나올 때쯤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미 같은 경우는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건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 지금 화면으로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앞서서도 좀 실적이 잘 나왔다 말씀해 주셨지만 좀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일라릴리 실적이 어느 정도나
나온 겁니까? 노보 노디스크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당연히 상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당뇨 부분은 이제 33% 정도 작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비만 부분도 105% 정도 YY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성장이 너무 가팔라서 그러면 이러다가 또 피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작년 말에도 심지어 나왔었는데요. 그것보다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것만큼의 성장세는 당연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2024년 올해는 10%에서 26%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성장세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보통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보다 이런 비만과 당뇨 부분은 조금 더 상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을 이 정도로 잡아놓은 것이고 공급이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된다면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1%에서 29%의 성장을 제시한 만큼 매출 단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 단에서 이게 남는 게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당뇨 부분이 성장할수록 영업이익도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이 9.45 빌리언 달러의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를 한 실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26%를 상회를 했고요. 그게 이제 2,200 밀리언 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젯바운드는 출시한 지 지금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176 밀리언 달러로 25%를 상회한 실적이었고요. 제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올해 40.4에서 41.6 빌리언 달러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다만 지금 컨센서스가 39.5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살짝 높게 가이던스를 불러준 것인데 이 또한 공급이 제대로 차질 없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염과 심혈관 질환 쪽에 대한 임상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뿐만이 아니라 이쪽에서까지 정증 확장이 뭐 올해 혹은 내년에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반영도 당연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생산 거점 확보가 조금 더 중요하겠네요. 어차피 수요는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은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아시아권에는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꽤나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만큼 아시아권에도 수요가 엄청날 텐데 중국과 우리나라, 뭐 일본까지 하면은 정말 엄청날 텐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공급만 따라준다면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어쨌든 당분간 이 제약바이오에서의 큰 트렌드는 비만, 당뇨, 이 치료제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K바이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난해 주요 기업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지금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종근당 생각나는 기업만 뭐 여러 개인데 지금 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거의 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그냥 바이오 자체의 센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뭐 굳이 지금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온 후에 사면은 또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올해 가이던스까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 경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기업들 이외에도 뭐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한 SK바이오팜도 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제약사들도 4분기에 정말 서프라이징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JW 중해제약, SK바이오팜, 뭐 한미약품의 삼성바이오틱스 다 잘 나오고 있다면 올해 뭐 이런 코로나에서 비코로나의 정상화로 가는 시점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의약품 매출이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마진율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제약사는 4분기가
성수기인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중해제약은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성이 없어진다면 1분기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굳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벌고 있는 기업에다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사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더 트렌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어제 또 다른 이슈가 나왔죠. 그래도 이제 무죄가 네네네.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진다면 조금 더 업사이드는 전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주식 특히나 더 뭐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선반영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CDMO라고 하잖아요. 위탁 개발 생산 계약도 좀 유난히 많이 됐고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실적에 좀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삼성바이오틱스는 매 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한 게 글로벌 CDMO, CMO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삼성바이오틱스를 제외한 카탈란트나 론자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은 조금 지체될 수 있다, 조금 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CDMO, CMO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언급해주는 게 삼성바이오틱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삼성바이오틱스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중 바이오 분쟁도 언급이 된 만큼 지금 중국을 조금 더 안 좋아하는 미국의 모습 때문에라도 국내에 이제 IRA나 그런 미중 바이오 분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지금 삼성바이오틱스고 그 이외에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실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바이넥스가 또 있긴 합니다. 근데 CDMO, CMO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위탁 생산을 받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틱스가 지금 실적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과거 2차 전지처럼 이런 미중 바이오 분쟁이 심화된다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미중 바이오 분쟁도 2022년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또 언급이 네. 된 거거든요. 그런 만큼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최근에는 중국 업체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만큼 그 기업들에게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CDMO, CMO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튜버 원리버님과 함께했습니다. 강은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